저는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15년이나 함께한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죠.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겨우 엔진이 돌아갔어요. 이 트럭은 제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농사철이면 수확물을 싣고 장에 나갔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서 함께 밤을 지새웠죠. 오늘은 아들 민수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 고개를 저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죠. 춘자, 이 땅은 언젠가 대박난다. 민수 잘 키워라.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였어요. 10살이던 민수를 키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등이 휘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 산소에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뛰어오셨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죠. 춘자 씨, 대박 났어. 신도시 개발 보상금 나왔어. 이장님은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토지 보상금 지급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평생 농사지은 농가 밭 약 3만 평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고 했어요. 평당 150만 원씩 계산하면 450억 원이었지만 협상 끝에 최종 5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50억?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맞았습니다. 50억 원이었죠. 며칠 후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펼치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50억 원.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춘자 씨, 이제 편하게 사시게. 강남 가서 아파트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장님,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민수한테는요. 이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아들한테도 숨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돈 집안의 진짜 모습도 보고 싶고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한마디도 안 할게.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트럭을 몰았고 평소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여전히 가난한 시골 농사꾼인 줄 알았죠. 트럭이 강남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했습니다. 주변 차들이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죠. 제 낡은 트럭은 그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발레 파킹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가 제 트럭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난처한 얼굴이었죠.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고물차 우리 차 옆에 대지 마. 긁으면 너 죽어.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반질반질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었습니다. 민수의 예비장인이죠. 김 사장은 발레 파킹 직원에게 협박하듯 말했어요.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직접 댈게요. 저는 트럭을 몰고 주차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트럭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왔지만 김 사장의 옷과 비교하면 초라했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의 얼굴은 걱정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은입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민수의 예비 신부죠. 얼굴이 참 곱고 눈빛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때 뒤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50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였죠. 김 사장의 부인이자 지은의 어머니였어요. 최 여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수준 차이로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최 여사가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제 귀에도 들렸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 부부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어요. 여기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김 사장이 종업원을 불렀어요. 야, 여기 물 더. 반말이었습니다. 종업원이 얼른 물을 가져왔지만 김 사장은 물잔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았어요. 빨리빨리 좀 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죠. 김 사장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혼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최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혼수는 최소 20억은 해야죠.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그 정도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 딸이 시집살이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20억?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20억은 큰 돈이었죠. 저는 민수의 표정을 봤어요.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부모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아빠, 저 민수 씨 아니면 결혼 안 해요. 혼수 같은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 사장이 딸을 쳐다봤죠. 김 사장과 최 여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최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억지 미소였죠. 알았어, 지은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일단 결혼은 시키자. 혼수는 나중에 천천히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만 시켜놓고 나중에 뜯어내겠다는 뜻이었죠. 김 사장 부부는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고 발레 파킹 직원을 협박하고 혼수로 20억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제 아들의 사돈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 부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던 모습, 20억을 요구하던 모습.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죠. 제일 안쪽에 비닐로 쌓인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한복이 나왔어요. 검은색 한복이었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죠. 저는 한복을 펼쳐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빈소에 앉아 곡을 하던 날, 10살이던 민수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죠.
이 한복을 입고 남편을 보냈어요. 관이 연구차에 실릴 때까지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쓰다듬었어요. 천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옷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죠. 아들의 결혼식에 어떻게 이걸 입고 가겠어요. 한복을 다시 접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 옷은 못 입겠어요. 저는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 골랐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였어요. 낡았지만 정갈했죠. 다림질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을 봤죠. 70이 넘은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꾸몄어요. 옷을 입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식장은 강남에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출발했죠. 도로에는 차가 많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운전했어요. 1시간 반을 달려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화환이 가득했죠. 박민수 윤지은 결혼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사람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했죠.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민수를 찾았어요. 신랑 대기실 앞에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민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우리 아들 참 멋지구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힘들게 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다. 그때 헬퍼 한 명이 다가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신랑 어머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헬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신부 측에서 부탁이 있으셔서요. 무슨 부탁인데요? 헬퍼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신부 어머님께서 혼주석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앉아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헬퍼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하객분들이 다 강남 쪽 분들이라서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제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어디 앉아도 상관없어. 어머니, 내 결혼식에서 말썽 피우고 싶지 않구나. 엄마 말 들어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서 들어가 봐. 신부 기다리겠다. 헬퍼가 저를 안내했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는 혼주석이 보였어요. 김 사장과 최 여사가 앉아 있었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퍼는 저를 뒤쪽으로 데려갔어요. 기둥 뒤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었죠. 여기 앉아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둥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야 겨우 단상이 보였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앞쪽 혼주석에는 김 사장 부부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상에 민수가 올라갔어요. 떨리는 얼굴이었지만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입장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예쁜 아이였어요. 지은이 단상에 올라 민수와 마주섰죠.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컸구나. 신부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저는 주례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의 뒷모습만 보고 있었죠. 절을 할 때였어요.
민수와 지은이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김 사장 부부가 혼주석에서 받았어요. 많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하지만 저는 기둥 뒤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를 받지도 못했죠. 저는 혼자 손을 모았습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그것만 보면 엄마는 됐다. 눈물이 흘렀어요. 닦아냈습니다.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신랑 어머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신랑이 참 의젓하던데요. 어머님이 잘 키우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와 저 사이를 가로막았죠. 아, 여기 계셨어요. 이분은 신랑 쪽 먼 친척이세요. 혼주는 저쪽에 제 남편이랑 제가 있어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 여사는 할머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먼 친척. 저는 민수를 낳은 어머니였습니다. 20년을 혼자 키운 엄마였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먼 친척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됐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식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습니다. 식장 건물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 민수가 행복해하고 있겠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껐어요. 아직 패백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패백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객들 반응 괜찮았어. 역시 강남에서 식 올리니까 달라. 최 여사가 웃었어요. 근데 신랑 엄마는 어디 있대? 구석에 처박아 놨나? 둘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하지만 아직이었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패백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패백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민수와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붉은 천이 깔린 상 위에 대추와 밤이 놓여 있었죠. 전통 패백상이었습니다. 지은이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예쁘다, 우리 며느리.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죠. 이 아이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고요. 김 사장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가 패백상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거 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앉더니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합시다. 피곤해 죽겠네. 민수가 지은과 함께 절을 올렸어요. 김 사장 부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 여사가 대충 손을 흔들었죠. 네, 받았어요. 절을 받는 것도 성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죠. 안에서 금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금반지였어요. 20년 전 남편이 제게 준 유일한 보석이었습니다. 결혼 20주년 되던 해였죠. 남편이 몰래 돈을 모아 사준 반지였어요. 춘자, 변변한 것도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라. 남편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20년간 소중히 간직했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죠.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뒀던 반지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지은 앞에 내밀었어요.
지은아, 이거 받아라.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다. 이제 너한테 주마.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으로 받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최 여사가 딸의 손을 탁 쳤어요. 만지지 마. 지은이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최 여사가 반지를 낚아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건 필요 없어요. 우리 딸 카르티에 다이아 반지 있어요. 이런 거 끼면 창피해요. 반지를 제 앞에 다시 던졌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반지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간직한 반지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반지였죠. 그걸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이 대추를 집었어요. 몇 알을 집더니 제 앞에 던졌습니다. 던진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건네는 게 아니라 던졌습니다. 대추가 바닥에 굴러갔죠. 자, 이거 받으세요. 패백은 이걸로 끝이죠? 최 여사가 킥킥 웃었어요. 시골 할멈이 뭘 알겠어요. 그냥 가 계세요. 우리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요. 할멈. 저를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민수의 엄마였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최 여사는 저를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대추를 주었어요.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대추를 다 주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눈을 쳐다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요. 엄마는 괜찮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참으라고요. 저는 패백실을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최 여사가 말했어요. 참, 시골집은 언제 파실 거예요? 우리 딸이 그 시골집 가서 사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김 사장도 거들었죠. 맞아요. 어차피 노인 혼자 사는 집이잖아요. 팔아서 전세금이라도 보태주세요. 강남은 집값이 비싸서요. 제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죠. 그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보태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대답도 안 해? 버릇없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문을 열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민수는 안에 있었는데요. 밖에 있는 건 누구일까요? 자세히 보니 민수의 친구였어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안에 민수 있어요? 응, 있다. 친구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봤나 봐요.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는 하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품속에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보자기에 싼 반지가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반지가 거절당했습니다. 촌스럽대요. 창피하대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 없었죠.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민수가 패백실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열지 마라.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엄마는 괜찮다고요. 민수의 친구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수야, 참아.
오늘은 내 결혼식이잖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민수가 주먹을 쥔 채 벽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하객 몇 명이 돌아봤죠. 친구가 민수를 데리고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민수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패백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은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다. 내 잘못이 아니다. 어머님, 제가 부모님한테 말할게요. 너무 하신다고요. 저는 지은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오늘은 내 결혼식이다. 부모님이랑 싸우지 마라.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을 안아줬어요. 울지 마라. 화장 다 지워지겠다. 지은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 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며느리였죠. 패백실에서 최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즐거운 목소리였죠. 저는 지은을 떼어냈어요. 이제 들어가 봐라.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어머님, 어서 가라.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패백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객들은 다 연회장으로 내려갔나 봅니다. 저는 벽에 기대선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오늘 참 힘드네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품속에서 봉투가 느껴졌어요. 꼬깃꼬깃 접힌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통지서와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저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이 봉투를 꺼내 보여줄 때가요. 그때는 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거지 취급도 할멈 소리도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내려가야 했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70이 넘은 시골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오지 않았죠. 민수와 지은이 하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수의 웃음이 억지라는 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부분의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가족들만 남았어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어른들께서는 대기실로 모여주세요. 마무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대기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김 사장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넥타이를 풀고 한숨을 쉬었죠.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웨딩홀이 왜 이렇게 더워? 저는 문 옆에 섰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앉으라는 말도 없었으니까요. 민수와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드레스를 입은 채였어요. 민수는 턱시도 재킷을 벗고 있었죠. 부모님 다들 가셨어요. 최 여사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나저나 오늘 하객들 반응 괜찮았어. 역시 강남에서 식 올리니까 달라.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체면은 섰어. 지은이 저를 봤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요.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마무리 정산 내역이에요. 확인해 주세요. 김 사장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응, 알았어요. 플래너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이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최 여사가 지은을 봤어요. 지은아, 신혼여행은 언제 가니? 다음 주에 몰디브 가요. 그래. 좋겠다. 우리도 신혼여행 때 몰디브 갔었는데. 김 사장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쩔 거야? 전세라도 구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네, 다음 달에 이사 갈 때 계약했습니다. 어디? 일산이요. 최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일산? 왜 강남 안 와? 강남은 너무 비싸서요. 에휴, 답답해. 일산이 어디야? 우리 딸이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김 사장도 거들었죠. 맞아. 최소한 강남 3구는 있어야지. 일산은 너무 변두리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빠, 일산도 좋은 동네예요. 제가 좋다고 한 거예요.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살다 보면 후회해.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걱정이네. 거기다가 시골 거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생각하니 막막하다. 거지 시어머니. 또 거지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 앞에서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봤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할멈한테 뭘 기대하겠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돈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랑 만났어야지. 둘이 킥킥거렸어요. 제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런 말씀은. 너 잠깐 조용히 해봐.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최 여사가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최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시골집은 언제 파실 거예요? 어차피 노인 혼자 사는 집이잖아요. 김 사장도 거들었죠. 맞아요. 팔아서 전세 보증금에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딸 일산 가서 사는 것도 불쌍한데. 제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한 말이었어요. 다시 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최 여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야, 대답도 안 해? 귀가 어두우신가? 엄마. 지은이 소리쳤어요. 최 여사가 딸을 쳐다봤습니다. 뭐?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어머님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패백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은아,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민수 씨 키우시면서요. 제 할머니도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우리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저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어머님을 거지 취급하세요? 김 사장이 소리쳤어요. 아, 어디서 버릇없이.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어머님한테 너무하신 거예요. 최 여사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지 집안 며느리 되더니 똑같이 버릇 없어졌네. 찰싹. 최 여사가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지은이 비틀거렸습니다. 뺨을 감싸쥐었죠.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닥쳐. 내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버릇 없어졌어. 최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사장도 일어섰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맞았어요. 제 편을 들어준 며느리가 뺨을 맞았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20년간 억눌렀던 무언가였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참았던 것들,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며 삼켰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무시당하는 것도 참았어요. 제가 거지 취급당하는 것도 견뎠습니다. 패백 때 반지를 거절당한 것도, 식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것도 다 참았죠.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감싸준 며느리가 맞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사장, 최 여사. 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나 봅니다. 잠깐만 기다리소. 저는 품속을 더듬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다시 패백실로 가봅시다. 최 여사가 비웃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패백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뭐 하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김 사장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민수와 지은도 왔죠. 뭐 하시는 거예요? 최 여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어요. 패백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모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패백상 앞에 섰어요. 김 사장 부부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제 와서 빌려는 거예요? 김 사장이 비웃었어요. 저는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투를 만졌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순간이요. 이 땅은 언젠가 대박난다. 맞았어요. 대박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걸 보여줄 때였죠.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낡은 봉투였어요. 최 여사가 킥킥 웃었습니다. 설마 용돈 몇 푼 주려고 이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2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백실은 조용했습니다. 아까 떠들썩하던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봉투를 손에 쥐고 서 있었죠. 김 사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최 여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낡았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죠. 제가 며칠 동안 품속에 넣고 다녔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펼치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이 떠올랐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10살이던 민수를 재우고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민수는 어떻게 키워요? 대답은 없었죠. 그저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춘자, 이 땅은 언젠가 대박난다. 민수 잘 키워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민수를 키웠습니다. 대학에 보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제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갔죠. 보상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50억? 50억 원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대박 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돈 집안의 진짜 본색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패백 때도 참았습니다. 거짓 취급을 당했어요.
할멈 소리를 들었죠. 식장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반지를 거절당했어요. 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맞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봉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접힌 부분을 하나씩 펼쳤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그 소리만 울렸죠.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답답해. 뭘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저는 계속 펼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최 여사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간 낭비네 진짜. 봉투가 다 펼쳐졌어요.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15초쯤 됐을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 부부는 지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느낀 거죠.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뺨이 붉게 부은 채로 저를 봤어요. 지은의 눈에 의문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아까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거짓 취급을 당해도 참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어깨도 펴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죠. 20년간 숨겨뒀던 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었어요. 2장이었습니다. 하나는 통지서였고 하나는 통장 사본이었죠. 김 사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뭔데요? 용돈 봉투예요? 저는 김 사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김 사장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 강했나 봐요. 최 여사가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뭔데 이렇게 거창하게.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를 쳐다봤어요. 통지서에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라고 쓰여 있었죠. 통장 사본에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긴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며칠 동안 몇 번이나 세어봤는지 몰라요. 꿈인가 싶어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50억 원. 제 통장에 50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 부부를 봤죠. 김 사장, 최 여사.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거짓 취급을 당해도 참았어요. 할멈 소리를 들어도 참았죠. 최 여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식장 구석에 처박혀도 참았습니다. 패백대 반지를 거절당해도 참았어요.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섭섭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뭐라고요? 20년 참았으니 이제 그만 참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이를 민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려고요. 민수야. 민수가 저를 봤어요. 네,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었다. 네. 미안하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저는 지은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너는 착한 아이다. 오늘 엄마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2종이를 들어 올렸어요. 우리 며느리 기죽지 말고 살아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게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혼수다. 저는 종이를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종이를 봤죠. 김 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시골 땅 문서라도 주시는 거예요? 최 여사도 웃었어요. 에휴, 그런 거 받아봤자. 하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종이를 보던 지은이 입을 벌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김 사장이 다가갔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야?
종이를 빼앗듯 가져갔어요. 최 여사도 옆에서 같이 봤죠. 저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이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토지 보상금? 얼마나 받았다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10, 100, 1000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0만, 100만, 1000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최 여사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얼마야? 얼마라고? 김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김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 사본을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입이 벌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죠. 최 여사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얼마라고? 빨리 말 좀 해봐. 김 사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바라볼 뿐이었죠. 최 여사가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50?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김 사장이 다시 종이를 빼앗아 봤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50억? 50억? 50억 원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최 여사는 종이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서 있었죠.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지은이 통지서를 다시 봤어요. 신도시 개발 보상금 50억?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평생 농사지은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갔어요. 3만 평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50억 원을 받았죠.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아까 패백 때 거절당한 바로 그 반지였어요. 이 반지는 20년 전 남편이 제게 준 겁니다. 촌스럽다고 하셨죠? 창피하다고 하셨습니까? 최 여사가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반지를 지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은아, 이 반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20년 동안 나를 지켜준 남편의 사랑이 담겨 있어. 지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이제 내가 가져라. 너는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으니까. 저는 김 사장과 최 여사를 봤습니다. 둘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돈 없을 땐 거지 취급하더니 돈 있다니까 사돈입니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꺼지, 할멈, 시골 노인네. 그렇게 불렀죠? 최 여사가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식장 구석에 처박았습니다. 혼주석에도 못 앉게 했어요. 하객들한테는 먼 친척이라고 했죠. 김 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사돈. 패백 때는 어땠습니까? 대출을 던지듯 주더니 빨리 가라고 했어요. 제 반지는 촌스럽다고 거절했죠. 저는 최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감싸줬다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최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며느리 때린 사람한테 절 받을 생각 없습니다. 김 사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주저앉았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고 다 봤어요. 최 여사가 딸을 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절을 했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 여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거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할멈이라고 했죠. 시골 노인네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0억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사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50억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20년을 혼자 아들 키우며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돈 없을 때 저를 거지 취급한 게 잘못이에요. 최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오늘 엄마가 참은 건 너 때문이었다. 내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할 것 없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님, 너는 착한 아이다. 오늘 내가 나를 감싸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 지은이 저를 꼭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어. 민수도 다가왔어요. 저는 아들의 손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죠. 엄마가 너희한테 강남 집을 사줄 거다. 일산 말고 강남에서 살아라. 민수가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엄마 말 들어라. 50억이면 충분해. 너희 집 사주고도 남아. 김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 그러시면. 저는 김 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더 이상 사돈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두 분을 사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돈. 인정받고 싶으면 사람부터 되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저는 민수와 지은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사장과 최 여사가 따라왔어요. 사돈,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구나. 지은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부모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됐다. 이제 생각하지 마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졌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2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어요. 민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지은이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 차 타고 가세요. 트럭은 나중에 가져오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민수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식장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50억? 50억보다 귀한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사람됨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이후
저는 민수와 지은을 만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일산 전세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 엄마랑 어디 좀 갈래? 네. 어디요? 와보면 알아.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이었어요. 민수와 지은을 그곳으로 불렀죠.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따라와 봐라.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지은이 감탄사를 냈습니다. 와, 경치 정말 좋네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여기가. 저는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네. 계약서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여기가 내 집이다. 뭐라고요? 엄마가 샀어. 너희 신혼집이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여기가 얼마인데요? 25억 줬다. 현금으로 샀어. 지은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일산은 취소해라. 여기서 살아. 어머니, 이건 너무 큰 게 아니다.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안았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민수 이름으로 된 계약서였죠. 집을 나오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엄마는 시골집에서 살 거다. 혼자요? 응, 혼자. 그럼 안 돼요. 같이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무슨... 너희끼리 살아라.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 시골이 좋아. 민수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춘자 씨, 무슨 일이야? 이장님, 마을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거? 많지. 학교는 낡았고 경로당은 없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증축하고 경로당 짓는데 얼마 들까요? 글쎄, 한 20억은 들겠지. 20억 드릴게요. 이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십시오. 학교 증축하고 경로당 지으세요. 춘자 씨, 정신 차려. 20억이 얼마라고. 정신 멀쩡합니다. 내일 이장님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 씨, 고맙네. 정말 고마워. 고마울 거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잖습니까? 다음 날 송금을 했어요. 이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춘자 씨, 정말 들어왔어. 20억이 들어왔다고. 잘 쓰십시오. 춘자 씨는 정말 고마워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나갔어요.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여보, 우리 돈 잘 쓰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김 사장네가 망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춘자 씨, 들었어? 내 사돈 말이야. 무슨 일인데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 빚만 수십억이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결혼식 이후 김 사장은 체면을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겠죠. 빚을 내서 투자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이야기였죠. 김 사장의 사업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쌓였어요. 저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들고 대문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어요. 김 사장과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김 사장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봤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가 찾아온 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우릴 좀 도와주세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도 무릎을 꿇었죠. 제발 부탁입니다. 돈 좀 꿔주십시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억만. 아니, 1억만이라도요. 최 여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집도 차압당했어요. 계좌도 다 압류됐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반년 전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이었죠. 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할멈이라고 했어요. 식장 구석에 처박았죠. 패배 때는 대출을 던졌습니다. 반지를 거절했어요.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더니 이제 그 돈을 구걸하는구먼.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너희 딸한테 빌어. 네. 내가 때린 그 뺨에 대해서 말이야. 최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지은이한테는 벌써 용서받았어요. 그럼 됐네. 저는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 사장이 문을 붙잡았어요. 사돈, 제발 한 번만요. 손 떼십시오. 사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손 떼십시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 사장이 손을 뗐어요. 저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죠.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상에 앉았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상에 누워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도 이랬죠. 별이 많았습니다. 여보, 잘 봤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민수 잘 키웠어요. 좋은 며느리도 얻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50억 받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죠. 이 땅이 대박 났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50억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요.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됨이에요. 돈이 많아도 사람됨이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김 사장 부부가 떠올랐어요. 돈 있을 때는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돈 없으니 구걸하러 왔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사람답게 살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민수와 지은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경로당 공사도 시작됐죠. 저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는 이제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당을 가꾸고 텃밭을 돌봤습니다. 돈이 많아졌지만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죠.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별을 보며 저는 작게 웃었어요. 여보, 저 잘 살고 있죠? 우리 아들도 잘 크고 있고요.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상에 누워 잠들었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